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연휴 지나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감기 유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이번 달 말부터는 일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꼭 이제 만나 뵈수였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제일 처음에 원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원가의 기본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중요했었죠. 제조 원가의 3요소 뭐가 있었었죠? 네, 직접 제조 원가 있었죠. 직접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가지가 제조 원가의 3요소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변동 원가 계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CV 분석에 앞서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기초 개념.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가까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원가 요소가 다 포함돼요.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전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세 가지 직접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만 포함되는 것이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변동 원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중요했던 내용이 이제 전부 원가 계산이랑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간에 이익이 있죠. 이익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익 차이 조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원가 추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 추정은 조업도를 통해서 이제 미래 원가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조업도를 통해서 원가 함수식을 만들어서 미래 원가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원가 추정이 되겠죠. 그럼 원가 추정식은 y는 a 플러스 bx 이러한 원가 추정식을 세우게 되는 거죠. y는 a 플러스 bx. 그래서 이제 A값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네, 고정 원가가 되는 거죠. 고정 원가. 그 다음에 이제 B값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 원가. 그 다음에 이제 X값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 조업도 이 값을 통해서 이제 Y값, 총 원가가 되는 거죠. 총 원가, 이게 미래 원가를 예측하는 것이 원가 추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원가 추정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정하게 돼요. 그러면 네 가지 방법에는 첫 번째 계정 분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저점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포도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귀 분석법.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고저점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CVP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CVP 분석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의, 그다음에 개념,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본 가정하에 CVP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CVP 분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네, 손익분기점은요. 이익이 0이 되는 점이 되겠죠. 이익이 0이 되는 점. 이것이 손익분기점. 즉, 이익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같은 부분이 되겠죠. 같은 점. 그 점이 손익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업도와 그 다음에 원가가 있죠. X축은 조업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 원이라는 이제 고정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1,000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생하는 원가가 되겠죠. 일정한 원가.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 원가가 되는데 1,000원부터 원가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것이 원가선이 되겠죠. 원가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있죠. 수익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게 돼요. 이것이 이제 수익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익선과 원가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즉 이익이 0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0인 점은 수익과 비용이 원가가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려두세요. 결국 이제 정리하게 되면요, 손익분기점까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네, 손실 되겠죠.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돼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잘 그려두세요. 그래서 이제 CVP 분석에서 포인트는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가정하에 CVP 분석,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에 손익분기점에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 내용이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에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의의 개념. 첫 번째 의의를 보세요. 원가 그리고 조업도 이익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CVP 분석. C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되겠죠. 코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륨은 조업도. 그 다음에 P는 프로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에서 원가, 조업도, 이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CVP 분석이 되겠죠. 이것을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업도의 단기적인 변동이 원가 그리고 수익,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이것이 CVP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그리고 이익, 조업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경영, 의사, 결정 기법, 이것이 CVP 분석이고 이것을 통해서요 이제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업도, 단위당 변동비, 그리고 총 고정비, 매출 배합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가, 조업도, 이익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특정 판매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특정 판매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일정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 또는 매출액의 크기. 세 번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판매량 또는 매출액의 크기 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CVP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VP 분석은요. 판매량 변화가 있겠죠. 판매량 변화를 통해서 수익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변화가 생기겠죠. 수익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변화. 그래서 이제 수익의 변화, 원가의 변화를 통해서 이익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CVP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의 변화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변동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변동 원가가 되겠죠. 변동 원가는 변화하는 원가가 되는 거죠. 변화하는 원가. 반면에 이제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는 증가하지만 원가가 계속 일정한 형태, 이러한 형태가 고정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기본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기본 가정은요, 첫 번째 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한다. 그래서 모든 원가를 변동 원가, 그 다음에 고정 원가로 구분하게 되죠. 변동 원가 그리고 고정 원가로 분류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가정은 판매 가격 그리고 변동 원가,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그래서 판매 가격, 변동 원가,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조업도만이 수익과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조업도가 수익과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고 자산의 수준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단일 제품 또는 매출 배합이 일정한 복수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단일 제품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단일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매출 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분석 기간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이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도 체크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단기가 되겠죠. 단기간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6번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개념이 나오죠. 기본 개념을 보시면요. 변동 원가 계산이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를 원가 횡태에 따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계산에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면 조업도의 변화가 원가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CVP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 원가의 손익계산서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었죠.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매출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출액.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겠죠.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이것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판매량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판매한 양 곱하기 판매 가격. 판매량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변동 원가가 나오죠. 변동 원가는 판매량 곱하기 변동 원가를 해서 구하게 돼요. 여기에도 이제 판매량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빼주게 되면은 공원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공원이익. 공원이익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 차감하게 되면 공원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에서 고정 원가를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변동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결국 변동 원가에서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빼주게 되면은 공원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공원이익에서 고정 원가를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 그 다음에 기본 가정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 가정하에 CVP 분석이 나오죠. 기본 가정하에 CVP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공시법이죠. 공시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공원이익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공원이익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이익법에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시법이 나오죠. 공시법은요, 매출액은 변동 원가 플러스 고정 원가 플러스 이익. 이익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이익이 되겠죠. 즉, 이것은 이제 이익이 0일 때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원이익법이 나오죠. 공원이익법은 손익분기점이 있죠. 손익분기점일 때
판매량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 이익분의 고정 원가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요. 공원 이익률분의 고정 원가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제 단위당 공원 이익분의 고정 원가 이것을 풀어쓰게 되면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겠죠.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이거 분의 고정 원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공원 이익률분의 고정 원가. 분자는 고정 원가 그대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원 이익률이 있죠. 공원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단위당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변동 원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거기 이제 프린터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적혀 있죠. 매출액보다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시 1번 나오죠? 예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시 1번 보시면요. 판매 가격이 25원 나와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25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는 20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5원에서 20원 빼주게 되면 공원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공원 이익은 5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비율로 따지게 되면 판매 가격은 100%, 그 다음에 변동 원가는 80%. 그러면 이제 이익은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고정 원가가 나와 있죠. 고정 원가가 30만 원인 거죠. 30만 원인데 임차료가 5만 원, 그 다음에 급여가 22만 5천 원, 그리고 기타 2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토탈 고정 원가가 30만 원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시법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법에 의해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공시법, 공시법 보시면 첫 번째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되겠죠.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판매량을 X로 둬야 되겠죠. 판매량을 X로 두기 때문에 25원이 판매 가격이 되겠죠.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X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25 곱하기 X 이것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20x. 20x는 이제 20은 이제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에다가 판매량 x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x. 여기에 이제 고정 원가. 고정 원가는 3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에 보면요. 25x가 됐죠. x는 판매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변동원가가 20, 그 다음에 판매량이 x가 되겠죠. 여기에 고정원가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x를 y축으로 넘기면 되겠죠. y축으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5x가 되겠죠. 5x는 30만 원 이렇게 되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값은 6만 개가 나오게 되겠죠. 즉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인 점이 되겠죠. 이익이 0일 때 구한다. 이것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여기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25x. 그러면 25 곱하기 x 값이 아까 6만 개 나왔죠. 6만 개를 곱해주게 되면 6만 개 곱하기 25 해주게 되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1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공시법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시법은 여기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공원이익법이 되겠죠. 공원이익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다이나 판매 가격이 25원이 되겠죠. 25원에서 다이나 변동가가 20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원가가 30만 원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30만 원 나누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네. 6만 개가 나오게 되겠죠.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6만 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매출액은요, 공원이익률분의 고정원가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입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다이나 판매 가격 25원,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2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정원가는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다이나 판매 가격분의 다이나 변동원가는 0.8이 되겠죠. 0.8이 되니까 1 마이너스 0.8은 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에서 0.2를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제 2번 나오죠? 예제 2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예제 2번에서 손익분기점 수량은 몇 개 나오죠? 네, 50개 나오게 되는 거죠. 50개.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의 금액은 얼마가 나오죠? 네, 4,500원 나오게 되겠죠. 4,500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